드디어 노트북 LM입니다. 만약에 제가 딱 하나의 AI만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노트북 LM이에요. 퍼스널 인텔리전스를 출간한 이후에 몇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미나이 노트북으로 이름이 변경이 됐어요. 제미나이 노트북을 소개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쓴 세계적인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이 노트북 LM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집필을 하기 위해서 아주 방대한 양의 마리 퀴리 부인의 일기와 역사 자료를 분석해야 됐습니다. 그가 선택한 도구가 바로 노트북 LM이었고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요약하고 사건의 타임라인들을 연결해서 집필을 했다고 해요. 차세대 연구 비서라고 아주 극찬을 했고요. 그리고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가 노트북 LM의 오디오 개요 기능이 바이럴되고 있다면서 놀라워했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 책을 쓰기 시작했던 작년 2025년 말의 얘기였습니다. 대학생부터 세계 최고의 작가까지 열광을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신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미나이가 인터넷이라는 망망대해를 검색하는 비서라면 노트북 LM은 내 서재에 있는 책만 읽어주고 분석을 해주는 개인 튜터 같은 느낌인 거죠. RAG라고 불리는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업로드한 자료 안에서만 답하기 때문에 AI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는 거죠. 최소화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00%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입력된 소스 자체가 거짓이라면 AI도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떤 소스를 선별해서 넣느냐가 곧 경쟁력이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노트북 LM은 단순히 잘 요약하는 도구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 듣고 보고 구조화하는 멀티모달의 정점으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이 오디오 오버뷰는 딱딱한 문서를 두 명의 AI 호스트가 진행하면서 흥미진진한 팟캐스트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생성 기능은 또 한 번의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자료를 넣기만 하면 클릭 한 번으로 발표 자료의 초안을 정말 완벽하게 디자인을 해주는데요. 최근에는 슬라이드 생성 기능에 나노 바나나까지 들어가서 이미지 생성이 훨씬 더 고퀄리티로 업데이트가 됐죠. 이뿐만이 아니고요. 스튜디오 탭에서 생성되는 모든 아웃풋이 탑 클래스 수준의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연동은 업무 효율을 정말 극대화시켜주고요. 구글 드라이브 속에 있는 문서들을 자유자재로 불러오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문서나 슬라이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확장성이죠. 제미나이와 통합이 되면서 노트북 LM은 잼스의 지식 베이스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는 제미나이의 사이드바 자체에 노트북 LM 탭이 가장 상단에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배치만 봐도 이 노트북 LM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구글이 또 이 도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죠.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필터링하고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면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글 노트북 LM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노트북 LM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노트북 LM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노트북 LM 로고가 보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와플 버튼이라고 불리우는 이 M 런처가 있는데요. 가장 하단에 노트북 LM 로고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바로 노트북 LM 화면으로 들어오죠. 먼저 요금제를 살펴보면요. 무료 사용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미나이 프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유료 사용자에 포함이 되니까요. 별도로 결제를 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노트북 생성 수를 보면 무료 사용자도 최대 100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유료는 최대 500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당 소스 한도라는 거는 노트북 한 개를 생성하는데 소스를 최대 50개까지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유료 사용자는 노트북 하나에 최대 300개까지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파일당 용량 제한은 둘 다 동일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사용을 하셔도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하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작업을 하게 되셨을 때 그때 유료로 전환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로그인 자체는 구글 계정만 있으면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홈 화면에 들어오면 노트북 LM은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UI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새 노트 만들기 버튼이 있죠. 오른쪽에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거고요. 아래쪽에는 추천 노트북이라는 게 있는데요. 새로 만드는 노트북과 기존에 만들어 놓은 노트북을 관리하는 그 두 가지 기능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새 노트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노트북을 만드는 프로젝트 창으로 들어오고요. 왼쪽 위에 보시면 노트북 LM 로고가 있죠. 이 로고를 누르시면 다시 홈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새 노트 만들기에서 아무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이 제목 없는 노트북이라는 게 생겼죠. 소스 0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데 제목 없는 노트북이 생겼습니다. 일단 새 노트 만들기를 누르는 순간 이 노트북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성된 컨텐츠를 정리하는 일이거든요.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햄버거 버튼이 있습니다. 삭제, 제목 수정, 컬렉션 추가, 메뉴의 고정. 이걸 이용해서 내가 작업을 해놓고 계속 보관을 할 자료라면 제목을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수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방금 필요 없는 노트북 같은 경우엔 바로바로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어떤 노트북인지 분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홈 화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추천 노트북이라는 게 있죠. 모두 보기를 누르시면 전체 추천 노트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추천 노트북이라는 거는 구글이 노트북 LM의 그 강력한 기능을 사용자가 바로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완성형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료를 직접 올려서 테스트 해보거나 이 도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이 예시들을 먼저 클릭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구글이라는 곳에서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세요 하고 보여주는 추천 노트북들이기 때문에 노트북 LM을 제대로 활용해보고 싶다면 반드시 추천 노트북을 살펴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이번엔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총 3개의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가장 첫 번째 소스 패널인데요. 이 공간은 인풋을 해서 자료를 관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소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요. 파일 업로드를 눌러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직접 클릭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 링크나 유튜브 링크를 바로 입력을 해서 소스로 넣을 수도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복사된 텍스트를 바로 텍스트를 입력해서 삽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채팅 패널인데요. 이 안에도 제미나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스 패널에 넣어놓은 소스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고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제미나이와 다른 건 RAG, 레그 방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스튜디오 패널인데요. 여기는 아웃풋, 결과물을 생성하는 곳이고요. 위쪽에 보시면 AI 오디오 오버뷰, 슬라이드 자료, 동영상 개요, 마인드맵, 보고서,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데이터표 각각 원클릭만으로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실습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너무나 많거든요. 단순히 정보를 정리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용 방식만 제대로 익힌다면 웬만한 개인 과외보다 훨씬 뛰어난 효율을 자랑하는 내 개인 학습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제 아이와 수강생분들한테 가장 권장하는 그 학습의 기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아직 11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I 자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건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노트북 LM은 공부하는데 정말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용 방식만 터득한다면 개인 과외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능률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3 수험생의 부모님이 저한테 고민 상담이 왔을 때도 이 노트북 LM으로 추천을 드렸던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은 구조로 제 퍼스널 인텔리전스 전자책을 구매한 수강생 분들한테도 권했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마리 퀴리에 대한 책을 읽었다면
먼저 관련된 자료들을 노트북 LM에 넣어주세요. 디지털 파일이 있다면 소스 추가 버튼으로 바로 업로드를 하는 게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만약에 파일이 없다고 한다면 리서치 기능을 활용하거나 웹사이트, 유튜브 링크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때 제가 무료로 배포한 노트북 LM 클리퍼를 활용해 보세요. 그럼 일일이 링크를 복사할 필요 없이 원하는 자료를 클릭만 하면 즉시 수집이 됩니다. 심지어 막혀있는 웹 콘텐츠도 텍스트로 깔끔하게 추출해서 소스로 첨부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자료를 잘 정리한 뒤에 마리킬이라는 이름으로 노트북을 생성해 두는 거죠. 이제 가운데 채팅 패널에서 AI와 대화를 시작할 차례인데요. 뭘 물어볼지가 막막하다면 AI가 추천하는 질문부터 눌러보세요. 대화가 깊어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통찰을 얻게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좋은 내용은 메모로 저장했다가 다시 소스로 변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됐다면 이제 가장 오른쪽에 스튜디오 패널을 확인하면 여기서 순식간에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오디오 오버뷰로 새로운 관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슬라이드 자료로 내용을 한눈에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퀴즈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학습을 하면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 친구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을 해도 AI는 짜증을 내지 않고요. 지치지 않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니까요. 상상력은 커지고 스스로 깊이 파고드는 힘이 생길 수 있겠죠. 마리키리에 대해서는 아마 선생님보다도 더 많이 아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시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라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처음 시작이 꼭 책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다면 요즘 세상은 유튜브에 온갖 게임을 깨는 방식들에 대한 영상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럼 그 게임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아서 소스로 만들고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의 전략집으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겠죠. 아웃풋의 경우에는 처음엔 와 신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씩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땐 각각의 스튜디오 패널들을 보면 화살표 모양의 토글이 있습니다. 그냥 탭을 클릭했을 때는 기본 세팅되어 있는 구조로 생성이 되고요. 여기 토글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들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황 설정을 하는 게 좋은데요. 오디오 오버뷰를 아웃풋으로 만든다면 출퇴근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싶을 때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회의 들어가기 전에, 시험 보기 전, 핵심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다면 요약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겠죠. 전문가의 시선으로 논리적인 허점을 전부 까발려달라고 시키면 정말 뼈아픈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보고 싶다면 토론 기능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나 복잡한 철학적 주제를 공부할 수도 있겠죠. 80개국 이상의 전 세계 언어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언어를 선택해서 아웃풋을 만들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기본 AI들과 마찬가지로 노트북 LM의 아웃풋 기능 또한 이 방식이 통하는데요. 유치원생도 알아듣게 설명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아주 쉬운 비유들을 들어서 팟캐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업계 전문가 수준의 심층 토론을 보고 싶다면 이 분야 10년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니 기술적 한계와 통계적 오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오버뷰뿐 아니라 모든 스튜디오 패널에 있는 아웃풋 기능들은 프롬프트와 세부 설정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더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제 노트북 LM 중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꿀팁을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될 때, 저는 AI와 그저 대화를 진행합니다. 1시간, 2시간 그저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대화를 더해가죠. 그리고 전체 내용을 긁어서 복사를 해온 뒤에 복사한 텍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소스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을 한번 딱 누르면 끝입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의 생각들이 분리할 것들과 연결될 것들이 시각화되면서 정말 머릿속이 딱 정리가 되거든요. 이 기능은 무조건 써보세요. 노트북 LM의 기능은 지금 업데이트된 게 너무 많아서 이 강의에서는 전부 다 다룰 수 없을 것 같고요.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제 전자책 강의 이후에 별도로 업데이트를 해서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뵐게요.